자, 오늘은 이제 PQDT 글로벌이라는 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레프웍스라는 참고 문헌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QDT 글로벌은 전 세계에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교육 자료는 도서관에 이미 드리긴 했지만 한번 제가 다시 파일 사용 중에는 공유가 안 되네요. 제가 이제 도서관 통해서 일단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제 교육 이제 종료 후에 공유를 다시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PPT 파일을 켜놔서 지금 공유가 안 됐어요. 네. PQDT 글로벌이라는 석박사 학위 논문 전문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박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제 좋은 예시를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QDT 글로벌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은 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런 분량이 많은 정보 내에서 여러분들이 자료조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참고 문헌 관리 도구인 레프웍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레프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문예창작과가 아닌 이상은 과제를 쓸 때는 뭔가 다른 문헌, 자료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시겠죠.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출처를 기재해 줍니다. 그럼 출처를 기재하실 때에는 이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쉽고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때 사용할 도구가 이제 레프웍스입니다. 교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제 PQDT 글로벌 설명을 드리고 레프웍스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제 자료 검색 메뉴, 먼저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야겠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메뉴상에 전자자료가 있습니다. 네, 전자자료 메뉴에서 학술 DB가 있고요. 이 학술 DB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해외 학술 DB라서 이제 탭에서 이제 국외 메뉴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웹브라우저로 이동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자료 검색에 보시면 세 번째에 전자자료 학술 DB 목록에서 국외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알파벳 리스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알파벳 리스트에서 앞 글자가 P니까 P를 클릭하시면 PQDT 글로벌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요, 전 세계의 가장 큰 글로벌 레벨의 석박사 학위 논문 전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미국 의회 도서관 리포지터리 이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학위 논문을 저장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전 세계 학위 논문을 수집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레벨로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기관에서 생산한 학위 논문 기관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제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아이비리그 스쿨들 있죠? 하버드, 예일, 뭐 스탠포드 이런 학교에서부터 국내 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의 방방곳곳에 있는 학교들의 이제 학위 논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PQDT 글로벌에 있는 기관, 어떤 기관에서 PQDT 글로벌의 학위 논문을 기탁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이제 영어 논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 질문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나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느냐? 60여 개국 이상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도상에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논문이 기탁이 되어 있는 국가들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런 국가들에서 또 이제 제공이 되고 있구나.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원문 컨텐츠 그리고 이제 연간 이제 꾸준히 학위 논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럼 미국 데이터만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외 지역의 논문 비율이 점차적으로 또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학위 논문 데이터를 탐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전공 주제 분야에 따라서 제2외국어라거나 다른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이제 정보를 습득하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 이제 나의 전공에 관련된 용어들 이제 그 나라 말로 또 익히시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검색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웹브라우저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지금 공유가 화면 공유가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 공유로 되어 있어서 제가 웹브라우저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웹브라우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웹브라우저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도서관 홈페이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 제가 링크 주소를 드릴게요. 채팅창을 통해서 링크 주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단에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구독하에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 이용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로그인 반드시 해주시고요.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료 검색 메뉴에서 이제 세 번째 전자자료가 있습니다. 글씨를 좀 키워볼까요? 네, 전자자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학술 DB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술 DB를 들어오시고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학술 DB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학술 DB 페이지 들어오시면 해외 학술 DB이기 때문에 국외 탭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알파벳 리스트가 있죠? 피큐리티 글로벌이니까 앞 글자가 P니까 네, 알파벳 P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P 클릭하시면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5번 항목을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검색, 전자자료, 학술 DB에서 국외 학술 DB에서 알파벳 P 클릭하시고 네, 5번에 있는 피큐리티 글로벌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검색 퀴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교육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고 어떤 콘텐츠가 있는 거를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퀴즈를 드릴 테니까요.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피큐리티 글로벌 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적으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논문은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논문이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셨을 때 인터페이스 언어는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 언어 변경은 상단에 보시면 사람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셨을 때 여기에 잉글리시 써 있네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변경을 하시면은 자, 인터페이스 언어가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뉴명 같은 거를 지금 한국어로 나오게 제가 변경 적용을 했어요. 자, 사람 아이콘에서 한국어로 변경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논문들은 전 세계 논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한국어로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인터페이스 언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 이용 교육을 들으시면은 and, or, not, 불린 연산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예시 키워드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자, 불린 연산자에 대한 팁이나 검색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돋보기 버튼 하단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 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 보시면은 글씨를 키우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불린 연산자 and, or, not 연산자를 불린 연산자라고 해요. 검색하실 때 키워드 외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nd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이제 꼭 넣어야 할 때 연달아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를 여러 개 넣으면 그만큼 검색 결과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검색
결과값을 한정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오활연산자, 이제 이 단어 어느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활연산자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이제 비슷한 용어를 연결할 때 제가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그러면 늘어나겠죠. 비슷한 용어를 연결해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줘라고 하면은 검색 결과가 네,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낫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 특정 저자 이런 용어를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예전에 이제 수학 시간에 집합, 여러분들 이제 수학책 펼치면은 집합이 가장 먼저 나오죠. 중고등학교 책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은 마스터를 하셨을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게 교집합, 합집합, 사집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이 막 떠오르면서 색칠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키워드 예시를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씩 다 읽고 마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된 연산자를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래 내려오시면 이제 와일드카드 절상문자라는 게 있어요. 와일드카드는 이 물음표, 절상문자는 이 별표 혹은 꽃표라고 부르는 요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얘네의 목적은 이제 키워드, 검색어, 주제어의 변이, 네, 어미의 변형, 뭐 베리에이션을 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용어를 설명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스미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찾는 스미스라는 저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네, M 다음에 오는 글자가 화면이 정지되셨나요? 네, 간혹 가다가 지금 네. 아, 팝업 창이 안 보이신다고요? 아이고. 네, 제가 이게 지금 줌 공유 설정이 팝업 창은 또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그러면은 키워드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교육은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그냥 이 검색팀 메뉴를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공유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줌에서 지금 옵션이 네, 없습니다. 제가 보통은 화면 공유를 해서 왔다 갔다를 하는데 지금 공유 옵션이 이제 개별 슬라이드나 네, 웹사이트만 돼 있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nd, or, not이라는 연산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or 연산자는 비슷한 용어를 제가 연결하고 싶을 때, 저는 이제 뭐 대체육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저희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콩고기라거나 이제 뭐 배양육 이런 용어 사용하죠. 그래서 비슷한 이런 주제를 한꺼번에 찾기 위해서 비슷한 용어를 제가 이제 연결할 때는 or 연산자를 활용했어요. 근데 and 연산자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대체육, 배양육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육에 해당하는 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고기 요 단어는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제가 and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따옴표가 있어요. 얘는 이제 구문 검색입니다. 구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검색하실 때, 두 단어 이상의 용어를 검색하실 때에는 정확히 이 단어를 검색해줘. 이러고서 큰 따옴표를 앞뒤로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이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배양육에 해당하는 용어겠죠. 근데 이제 이게 in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비트로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 단어 사이에 있는 전치사라거나 뭐 접속사라거나 이런 거를 얘가 파악하거나 아니면 뭐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를 얘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정확히 검색해와.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앞뒤로 추가해 주면은 이제 인비트로라는 단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불린 연산자와 구문 검색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아까 이제 검색 팁 창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스미스가 이제 M 다음에 오는 글자가 I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죠. 그럼 얘를 한꺼번에 검색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I와 Y 자리에다가 물음표를 넣는 거예요. 이걸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자, 와일드카드 검색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이를 둬서 스미스인데 I가 들어간 사람과 Y가 들어간 사람을 한 번에 검색하는 거야. 연구자 이름 검색하는데
이분이 스미스인 것까지는 아는데 이분이 Y가 들어가는지 I가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 두 개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걸로 절상 문자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려고 해요. 스트래티지. 근데 이제 전략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스트래티지도 검색하고 싶고 스트래티직도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와일드 카드는 제가 변이를 주고 싶은 개수만큼 물음표를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절상문자 별표는 여러분들이 뒤에 오는 변이에 이제 최대 500단어까지 얘가 포함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를 검색하든 스트래티직을 검색하든 이렇게 절상문자를 살포시 놓아주면은 경우의 수들이 이제 넓혀서 변이를 포함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키워드 검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검색창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하는 연산자는 이제 돋보기 버튼 하단에 검색 팁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 텍스트, PDF, 원문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고려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는 이제 원문,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풀 텍스트입니다. 때로는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이니까 학위 논문을 기탁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자가 나는 학위 논문을 기탁을 할 건데 그냥 풀텍스트 PDF 파일은 제공 안 할래요. 내 논문이 있다는 것만 등록을 할래요. 그런 거를 색인 초록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원문이 이용 가능한 콘텐츠와 원문은 이용 가능하지 않지만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색인 초록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 있는 콘텐츠만 보시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제 풀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니까 박사학위 논문만 골라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색인 연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하실 때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주제 분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있겠죠. 그런 논문을 어떻게 골라낼까? 이런 걸 고민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금 이따가 화면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기본 검색 설명을 드렸고요. 고급 검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고급 검색 화면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서치 엔진을 들어가시면 서치 엔진이라 하면 뭐 구글, 네이버 이런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을 말합니다. 이제 고급 검색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항상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를 제한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제한 검색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I에 관련된 게 제목에 나오는 학위 논문을 찾고 싶어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김철수 씨 논문. 제가 이제 그냥 랜덤하게 치는 겁니다. 자, 김철수 씨의 이름을 넣고 이 저자명으로 김철수가 들어간 AI에 관련된 학위 논문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하는 영역을 지정하는 거를 필드 제한 검색이라고 합니다. 또 고급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필드 제한 검색이 제공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필드 제한 검색에 보시면 이렇게 네, 옆에 보시면 NOFT, Summary, Subject, Title 이런 애들이 있죠. 이거를 굳이 왜 써놓은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얘는 이제 필드 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나는 그냥 불린연산자, 뭐 키워드 검색 이걸 떠나서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의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네, 고급 검색은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 사이트에서 두 번째 여기 고급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자, 이제 필드 코드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드롭다운 목록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애들이 필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급 검색, 이제 조금 어드밴스 레벨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대학 기관 여기 SCH라는 게 있죠. 필드 코드로. 그러면은 이제 SCH하고 괄호하고 여기다가 학교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학교, 뭐 하버드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필드 코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요걸 활용해서 또 이제 대학기관의 위치라거나 저자라거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하실 때 그냥 기본 검색이 있고요. 고급 검색에서 필드를 사용하는
방식, 세 번째 더 어드밴스된 레벨은 여기에 있는 필드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필드 코드는 이 고급 검색 메뉴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필드 코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검색을 위주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오시면은 이제 풀텍스트 고급 검색에서 제한할 수가 있고요. 출판 날짜, 최근 논문을 보겠다. 최근 2년 혹은 이제 특정 시기에 관련된 논문을 찾고 있어요. 특정 시기에 나온 논문들 혹은 종단 연구를 하느라고 이제 여러 시기 한 10년에 걸친 논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날짜 범위에 이르는 학위 논문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도록 출판 날짜 필터가 있고요. 아래 내려보시면 이제 저자 찾기, 그리고 지도 교수 찾기, 대학 기관 찾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팝업창이 지금 공유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 논문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 기관 찾기를 통해서 하버드 유니버시티로 나오는 이제 명칭의 학위 논문을 찾아줘라고 이제 기관 찾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도 교수님 성함으로 이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포인트로 학위 논문을 찾으실 수 있도록 고급 검색에는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어요. 이제 원고의 유형을 보시면 석사 학위 논문만 볼래요? 박사 학위 논문만 볼래요? 이 부분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언어를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언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나의 전공이 제2외국어 전공이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학위 논문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언어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해외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전공에 관련된 그 나라 언어 용어가 배우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속으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전공 용어 익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하나요? 여러분들 가능성을 더 넓혀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독일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의 전공에 관련된 용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의 줄로어도 지금 또 있어요. 좀 이런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제 그거 검색 들어오셔가지고 줄로어로 된 논문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고급 검색 설명드렸고요. 이제 찾아보기를 설명드릴게요. 자, 찾아보기 검색은 주제별로나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논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어느 기관에서 특정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런 학위 논문 데이터, 지역별 찾아보기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고급 검색에서 특정 기관 명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문 명칭으로 입력하시고, 이 기관에서 기탁된 내용이 있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관 어디 참여하고 있나 이러면 이제 알파벳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되어 있을 것인가? 코리아 쉼표하고 리퍼블릭 코리아인가? 사우스 코리아인가? 이제 고민이 되시죠? 피큐리티 글로벌에는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S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S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남아공 하단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요. 자, 양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PQDT 글로벌은 이제 대학원생분들에게 이제 기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구자분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기탁한 문서의 양이 이제 적을 수도 있어요. 국가별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관에서 기탁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국가에서 어떤 기관에서 또 기탁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또 살펴보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페인을 열어보니까 스페인 안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는 한 개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 자체에서 이런 이제 학위 논문을 좀 피큐리티 글로벌에 열심히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기관들이 왜 피큐리티 글로벌에다가 학위 논문을 기탁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찾을 때 이제 SCI 논문 찾으실 때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시겠죠. 이제 학위 논문을 찾으실 때는 국내에서는 디콜렉션을 검색하실 거예요. 글로벌 레벨의 학위 논문을 찾고자 할 때에는 피큐리티 글로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시고 논문을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에 논문을 작성하시고 이제 학위 논문 작성하실 때 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이제 커리어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커리어 자산을 열심히 홍보해야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디콜렉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디콜렉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은 확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기관 내에서 이제 리포지터리라거나 도서관에 이제 비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글로벌 레벨의 사람들이 학위 논문을 찾기 위해서 많이 검색하는 PQDT 글로벌을 통해서 기탁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학위 논문을 찾는 사람들이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탁한 나의 학위 논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논문이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여러분의 논문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SCI 레벨 논문 작성하시려면은 SCI 레벨 저널을 인용하고 거기다 이제 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노출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은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PQDT 글로벌의 글로벌 레벨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또 기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상단의 링크 클릭해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보는 이제 PQDT 글로벌에 대한 소개고요. 간략한 정보고 이제 사실 하단에 내려오셔도 이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풀텍스트 원문이 제공되는 건 1743년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색인 초록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체도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유의미하죠. 그런 게 지금 1637년도 데이터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주제 적용 범위도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사실 논문 찾아보시면은 거의 전 주제 범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 변경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프로캐스트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PQDT 글로벌로 들어왔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 어떤 거 구독하고 있나 이런 걸 또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역사적 연속관 인물 PHP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지 궁금하시면은 여기서 I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간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I 아이콘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명칭에 링크가 걸려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PHP를 클릭하게 되면은 PHP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들리지 않고 바로 PQDT 글로벌에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시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변경 메뉴를 통해서 이 목록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PQDT 글로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풀 명칭은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is Global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박사, 석사 학위 논문 전 세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 목록에서 모두 선택을 누르시고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12개의 프로캐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검색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제시가 됩니다. 학위 논문 데이터 이외에도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싶을 때 프로캐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한 번에 검색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다시 데이터베이스 변경 메뉴를 눌러서 다시 이제 프로캐스트 PQDT 글로벌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클릭해서 다시 PQDT 글로벌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제가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화면 공유하실 때마다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이제 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QDT 글로벌 사이트로 들어가서 키워드는 제가 채팅창으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기본 검색에서 검색을 일단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를 제가 드리는 거는 요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의 왼편에 보시면은 대학 기관 필터가 있어요. 그걸 열었을 때 어떤 학교가 요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제 제가 검색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혹시 탭에서 이동하시는 거는 보이시나요? 제가 스톱워치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탭은 또 되는군요. 신기하여라. 자, 이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PQDT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드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대학 기관 필터를 열었을 때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이 주제에 관련된 학위 논문을 생산했나?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잠시 제 퀴즈 내용을 슬라이드에 있어서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가 더 많이 생산을 했는지 한번 채팅창에 제가 드렸습니다. 복사가 안 되시나요? 네. 그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점 3개짜리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복사가 있습니다. 말풍선 클릭하시면 여기에 점 3개짜리 아이콘에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잠시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용은 제가 채팅창으로 드렸어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좀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나는 그냥 찍을래요. 괜찮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1분 30초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자, 줌 채팅창에서 복사는 제가 드린 이 말풍선이 있죠. 제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점 3개짜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화면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워드로 제가 이제 키워드를 확장했으니까 논문의 결과값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풀텍스트 콘텐츠,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학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필터죠. 지금 검색 결과가 제가 피큐리티 글로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왔다 갔다 했더니 얘가 조금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것 같네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내려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학 기관 필터가 있죠. 야, 열어보니까 이제 University of Toronto. 물론 이 안에 있는 기관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에 기탁을 한 기관 가운데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1번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캐나다였죠? 자, 1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답을 못 맞추셔도 오늘 어떻게 검색하는지 배우셨으니까 오늘 어제보다 똑똑한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캐나다가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제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학교가 유명한지를 또 알고 싶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 주제와 관련해서 유명한 기관을 이미 알 수도 있어요. 유명한 기관들, 문헌정보학이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아니면 호주 지역의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되게 유명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사실 이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큐리티 글로벌에 살짝 들어오셔서 주제어로 검색을 하시고 여기서 또 이제 대학기관 필터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필터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풀텍스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문 PDF 볼 수 있는 애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색인 연결 기능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인 연결 기능을 체크하셨으면 다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모든 논문이 색인 연결 기능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논문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연결 기능을 켜고 원문이 있는 콘텐츠만 제가 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안에서 또 제가 39,901건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이제 주제 필터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주제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는 어떤 키워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 논문에 보시면 초록이 있고 키워드가 있죠. 어느 키워드가 많이 사용되는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련된 주제 분야의 키워드를 고를 때 이 주제 필터를 활용하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지 그 안에서 같이 검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에는 aims and scope, 연구의 범위와 이런 부분을 정해야 되는 목적이 있죠. 연구 주제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주제어는 또 그런 연구의 에임스 앤 스콥을 대변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키워드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검색 결과가 이제 빵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검색식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간략하게 하고 또 이런 필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연구의 에임스 앤 스콥을 설정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대체육, 가공육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여기 주제어에 나의 전공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요. 나는 이제 식품 영양이에요. 그럼 이제 뉴트리션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푸드 사이언스. 그러면 얘네를 제가 이제 포함.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주제어를 가진 학위 논문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하는 주제가 이거랑은 관련 없어요. 이제 여성학이랑은 관심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그럼 이제 제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 범위를 이제 주제어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정치학적인 관점.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대체육, 배양육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방침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맞게 알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예시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신 논문 제가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종교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대체육, 배양육에 관련된 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종교를 키워드를 또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이걸 종교를 고른 게 아니라 이제 또 재밌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자, 요 학위 논문은 이제 무슬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의 에임스 앤 스콥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논문은 영어여도 인터페이스는 한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 잠시 했고요. 자, 요 논문 이제 에임스 앤 스콥이 제목에 드러나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컬처드 및 컨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대체육, 배양육 이런 용어와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건 소비에 관련된 겁니다. 육류의 소비에 관련된 건데 연구의 대상이 이제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 제가 종교라는 주제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서 저자명,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지 몇 년도에 발행된 논문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내려보시면은 이제 풀텍스트 PDF 파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의 구조를 보실 때에도 표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목차 안에 내용의 목차 335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물론 정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독을 이제 다 하시는 분은 조금 소수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때에는 목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 정보에서 내용적인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붙임 자료가 있으면 이걸 어펜딕스라고 합니다. 어펜딕스는 단수고요. 다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라고 하네요. 요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붙임 자료가 여러 개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안에서 또 이제 표목차와 그림 목차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다른 사람이 생산한 이런 연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또 저의 연구를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차 정보를 아주 잘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이제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목차 정보도 활용해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초록을 이 파일 안에서 읽어도 되지만 옆에 보면 초록 세부사항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활용하시면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자, 이제 제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기계 번역이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 잘 알아듣게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근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에는 이 초록 세부 사항에서 기계 번역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체육, 배양육에 관련된 내용인데 종교적인 관점을 제가 다룬 논문을 찾았어요. 대체육 배양육을 이제 먹는데, 이제 제가 이제 찾은 논문이 이제 무슬림 밀레니얼에 관련된 논문이죠. 무슬림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뭐 할랄, 하람이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할랄을 할 때에는 고기에 뭐 피를 빼낸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의 이제 뭐, 블레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실험실에서 생산한 대체육은 그럼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네, 이거는 배양육, 대체육, 이런 거는 그런 카테고리의 그런 규범과 방식을 따르기가 당연히 어렵죠. 배양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에임센스콥을 보실 때 이제 주제와 필터를 활용하셔서 이런 다양한 관점의 연구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주제 분야에 따라서 이런 분야를 더 잘 찾으실 수가 있고요. 초록색 사양 필터를 활용하면 이 안에 주제어라거나 또 여러 가지 키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확장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문헌 탭을 선택하시면은 이 학위 논문에 사용된 참고문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문서, 이 논문에 501개의 참고문헌이 쓰였어요. 그럼 이 501개의 참고문헌이 다른 논문에서 또 인용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참고문헌을 사용한 다른 논문들을 또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된 참고문헌을 많이 사용한 논문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연구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논문 찾으실 때 참고문헌에 쓰인 자료, 공통된 참고문헌을 가진 다른 문서에 쓰인 자료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장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개 공통 참고문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과 이 논문이 서로 다른 키워드를 사용할지라도 이 참고문헌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풀텍스트 PDF를 클릭해서 제가 아까 검색을 할 때 이 색인 연결 기능을 켰었죠. 이 색인 연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요걸 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편에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자, 이제 해당 주제의 기반 연구 저작물. 자, 대학원생 이상 연구자분들에게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원을 시작했는데 어떤 논문부터 봐야 되죠? 그럼 이제 PQDT 글로벌에서 색인 연결을 키시고 이제 관련된 전공 주제 분야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요런 이제 추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온 논문들 보시면 이제 cited by 이제 인용이 되는 횟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토픽과 관련해서 이제 근간이 되는 연구 저작물 추천 리스트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이 피큐리티 글로벌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부터 바깥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제 포함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로큐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서재 정보, 여기에 나온 제목과 저자 정보를 통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추천 연구 저작물을 보실 때 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유사한 주제 분야를 다룬 학위 논문 데이터를 찾을 때에도 유사한 학위 논문 이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이제 색인 연결이라는 체크를 해주셔야지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논문을 저장하실 때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PDF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이 논문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서지 관리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용 버튼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폭스 설명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공유를 다시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참 근소한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다시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요 간의 이동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에 설명하고 그다음부터는 웹브라우저에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 관리 도구 레프웍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PQDT 글로벌에서 학위 논문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 팁도 많이 드렸죠. 이런 검색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PQDT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료 조사를 하실 때에도 이제 블린 연산자, 검색 연산자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필터를 이렇게 활용하라고 붙어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출처를 기재해야 됩니다. 인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 레프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프웍스 계정 생성에 대한 안내 슬라이드 상에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링크를 드려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학습 지원 보시면 이제 여기 참고문헌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프웍스 이용 안내 탭으로 이동하시면은 이제 관련된 안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계정이 없으신 분들 생성하실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프웍스 계정을 생성하셔야겠죠? 계정을 생성하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인업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링크를 다시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계정 생성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해주시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기관 이메일이나 개인 이메일 입력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계정을 생성하시는 겁니다. 화면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디를 가라는 거죠?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일 사용하신 요 메일로 이제 여러분들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면 받은 메일함에 액티베이션 이메일이 갑니다. 회원 가입하면 그 메일이 이제 진짜 사용하는 이메일인가 한번 확인하는 절차예요. 레프웍스 이제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이메일입니다. 이 메일을 이제 아까 사용하신 그 기관 이메일이나 개인 이메일 주소 받은 메일함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계정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이론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계정 생성 방법 다시 이제 화면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나 보고서 작성하실 때 출처를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논문, 다른 자료,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출처를 기재해 주셔야 돼요. 출처를 기재하실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관된 형식을 사용해 줘야 돼요.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순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인용이라거나 뭐 내보내기 이런 버튼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 자동 인용구가 생성이 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형식이라거나 포맷이 서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 레퍼런스 리스트를 작성하시는데 이제 1번의 예시는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의 제목, 뭐 한국 무슨 학회지, 전후로부 무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학술지 표제, 페이지 정보 1번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2번을 적을 때 또 다른 사이트에서 찾다가 여러분들이 저자를 적고 이제는 논문 제목이 앞에 나왔어요. 출판연도는 또 뒤에 나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일관된 형식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요소들,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도 동일한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어요. URL 링크를 기재해 주실 때에는 출처 URL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적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이 링크가 나중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료 조사할 때까지는 가능했는데 웹사이트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링크 주소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 글을 나중에 읽어보는 사람이 이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서 나왔던 저자, 뭐 논문의 제목 이런 정보를 줘야지 이 사람이 더 원활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뉴스 기사라서 이제 기자의 이름, 뉴스의 제목, 이제 뉴스 기사의 제목, 어느 뉴스 기사였는지, 언제 나온 기사인지 온라인에서 링크를 그 다음에 이제 기재를 해주고 중요한 거 검색 일자 정보를 적어줍니다. 검색 일자 정보를 적어주는 이유는 이제 이 웹사이트가 나중에 이제 검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나는 이때 검색한 내용을 기준으로 또 때로는 이제 논문도 그렇고 뉴스 보도도 그렇고 정정 보도가 난다거나 논문에 있어서 이제 수정이나 코리젠덤, 뭐 에라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검색 일자 정보를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고를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참고 문헌 관리 도구예요. 그래서 사이테이션 매니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툴,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 이제 논문 보고서 연구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제 이런 참고 문헌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된 기능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참고 문헌을 수집하는 거, 그리고 수집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공유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참고문헌 관리 도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하실 때 이제 출처를 기재해 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이제 내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호 형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저자명 그리고 이제 출판 연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 나왔어요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깃발을 꽂아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고 이거 이런 내용이 또 있어? 그럼 내가 더 찾아볼까? 하게 되면은 이 정보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문헌 리스트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자 정보, 제목 정보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정리한 걸 레퍼런스, 비블리오그래피, 워크사이트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리스트를 적어 주셔야 돼요. 논문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출처 기재할 때 동일한 형식과 포맷 사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링크 주소 사용할 때는 이제 검색 일자라거나 세부 정보를 잘 적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형식적인 요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요소를 인용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인용 스타일은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소를 참고문헌 적을 때 저자는 뭐 제목 어떤 순서로 적고 적을 때에는 어떤 형식을 사용하세요. 이런 걸 약속하는 게 인용 스타일이에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APA 스타일입니다. 전공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MLA 스타일을 사용하시고 이제 학위 논문이라거나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인용 스타일 사용하세요 이렇게 명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인용 스타일 간의 이제 주제 분야별로 다르니까 얼마나 다른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APA.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처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저자명 적죠? 네, 아래 보시면 이제 의생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밴쿠버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자명 하나를 적어도 이제 외국 이름은 미들네임, 라스트네임이 있죠. 그 이니셜을 적어줘요. 이니셜을 적을 때 이렇게 A 점 하고 띄고 또 A 점 이렇게 미들네임, 라스트네임 다음에 이니셜 다음에 점점 찍어줬습니다. 근데 밴쿠버를 내려오니까 그 점도 없고 공백도 없어요. 이것도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요소가 먼저 오니 자, 출판연도 저자명 다음에 출판연도가 나왔어요. 밴쿠버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월 정보도 적어줘요. 자, 월 정보 적을 때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1월이에요. 1 적어요. 숫자 1. 두 자릿수로 맞춰줍시다. 01. 자, 영어로 적어줍시다. January. 영어 이거 January 너무 기니까 JAN 약어로 사용합시다. 자, 이것도 다 인용 스타일의 예시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해서 작성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에 네 줄을 넣게 되면은 참고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 스타일 간에 변경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도서 목록 참고문헌 리스트를 정리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연구자가 되셔가지고 학술지에다가 이제 투고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술지 투고 규정 속에 이런 이제 형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이런 형식적인 요소를 지켜주셔야 돼요. 학위 논문 작성하실 때도 이제 기관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 이제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형식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초록은 몇 단어 이내로 적으세요. 키워드는 몇 개를 적으세요. 뭐 이런 부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도 이렇게 정리하세요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지금 APA 7th 에디션을 따르라고 했어요. APA는 들었어요. 이건 뭐지? 자,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비디오 대여점을 가서 비디오를 빌려보신 분들도 있고요. DVD 대여점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고요. 웹사이트에서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서 봤어요. 아니면 나는 넷플릭스 세대예요. 난 넷플릭스에서 봤지 뭐 비디오 같은 거 몰라요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매체가 변합니다. 자, 이제 참고문헌 출처를 적을 때 이런 매체가 변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매체도 있고 없던 매체도 생기면은 없던 매체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겠죠. 인터넷이 있기 전에 인용하는 것과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인용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매체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용 스타일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에 따라서 이제 학계의 이슈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이슈를 반영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 인용 스타일을 고를 때에는 이제 학교에서 골라준 템플릿 아니면은 이제 학술지 투고 같은 경우에는 instruction for author 투고 기적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런 인용 스타일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용 스타일이 명시되었다. APA 7th 에디션 그럼 APA 7th 에디션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인용 스타일에서 해당 학술지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인용 스타일이 제공되면 그 스타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웹브라우저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으시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웹브라우저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레폭스 이제 계정 생성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로그인했던 거를 좀 풀어놓을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자,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링크와 기관 코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링크고요. 두 번째는 기관 코드예요. 이걸 복사는 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말풍선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점 3개짜리 아이콘을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사가 있어요. 그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URL 주소 링크를 네. 이제 선생님 친절하게 또 이제 캡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풍선 클릭하시면 점 3개짜리 아이콘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제 따라오기가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쭉 보시고 나중에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랑 교육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그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액세스 코드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1577-9995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들어가셔서 기관 코드 1577-9995.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계정을 생성하시는 거예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링크 들어가셔서 기관 코드를 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 이메일 주소. 이제 개인 이메일 주소도 괜찮고요. 학교 이메일 있으시면 학교 이메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오면 이제 비밀번호 하고 계정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계정 생성하기까지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신 요 이메일, 개인 이메일, 기관 이메일 주소, 받은 메일함에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이메일 아까 예시 보여드렸죠? 그 메일을 확인하시고 그 메일 본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계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사인업 URL에서 기관 코드 1577-9995 입력하시고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암호를 입력하시고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잠시 제가 조금 시간 드리고 이제 대기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계정을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요.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있으신 분들 로그인은 이 repox.procast.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안내드린 이 링크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 지원 메뉴에서 레폭스 메뉴에도 또 이제 제가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에서 나중에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코드 숫자.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채팅창이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다시 공유 드렸습니다. 1577-9995입니다. 레폭스 페이지 로그인 했습니다. 이제 로그인 하시고, 자,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DB 메뉴를 아까 들어갔었죠. 여기서 이제 한번 리스를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전체가 에서 국내에서 알파벳 R 자료조사 하실 때 리스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검색, 전자자료, 학술 DB입니다. 이번에는 리스를 들어갈 거니까 국내를 클릭하시고 알파벳 R을 클릭하시면 리스 한국 이제 학술 연구 정보가 있어요. 자, 요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기에 접속하실 때는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예시 보여드릴 때는 별도의 원문 파일을 활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스 페이지 그냥 들어온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 페이지에서 제가 특정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레프웍스로 자료를 가져올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보내기고요. 두 번째는 인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에는 내보내기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퀘스트 데이터베이스, 피큐리티 글로벌에서는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프웍스로 연결된 기능 이름은 내보내기 인용, 내보내기 인용입니다. 자, 리스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이 논문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름은 내보내기라고 했죠? 자, 여기에 있는 논문, 10개 정도 논문을 한꺼번에 제가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이제 체크를 하고 내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팝업창이 제시가 되죠? 이제 팝업창이 이제 허용해달라, 이런 노란 띠지가 뜨시면 꼭 허용을 해주시고요. 나온 팝업창 메뉴에서 지금 아마 팝업창이 안 보이시겠죠?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러면 탭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에서는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네, 안타깝게도 안 되네요. 제가 이제 그럼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창에서 자, 팝업 창에서 이제 맨 끝에 보시면 라디오 박스로 레프웍스가 있습니다. 레프웍스를 선택하시고 아래 보시면 주황 색깔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팝업 창에서 레프웍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주황색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버전 묻는 창인데요. 이제 기존의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6월에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지금 계정 생성하신 분들은 요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메시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예시를 위해서 켜놓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레폭스로 내보냅니다. 자, 폴더를 이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화면에서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10개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리스트 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레폭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편에 사이드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폴더가 있죠? 내 폴더에서 폴더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명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내가 가져온 데이터를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가져온 10개의 데이터는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세 번째 메뉴에 쌓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폴더를 지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을 거니까요.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메뉴를 클릭하고 내 폴더 메뉴를 일단 열어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 폴더로 데이터를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1분 전에 가져온 10개의 논문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자, 옮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커서를 놓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Conversational AI.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폴더가 없을 때는 이 정보가 없었는데 폴더를 지정해 주니까 이렇게 폴더 정보가 뜹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에서 내보내기 통해서 가져온 정보 이제 폴더를 지정하지 않고 가져왔기 때문에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에 얘가 쌓였어요. 이 쌓여있는 정보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일정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폴더별로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실 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수업에 따라서 혹은 주제 분야에 따라서 자료를 정돈하시기가 더 용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폴더 만드는 것 내 폴더에서 폴더 추가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자, 아까 열으신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럼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큐리티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내보내기와 인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인용, 내보내기 인용. 자, 여기서 인용 버튼을 클릭할게요.
지금 이 화면이 잘 전달되시는지 지금 확신이 서지 않지만 얘는 이제 팝업 창이 이 화면 안에 있는데요. 자, 이제 만약에 안 보이시는 경우 대비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이제 하단에 인용 관리자 또는 파일로 내보내기에서 레프웍스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상에서 계속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최신 버전의 레프웍스 이거 아까 끄셨으면 여러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폴더 지정해 주세요. 나왔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폴더로 제가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자, 이제 피큐리티 글로벌에서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났어요. 두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리스에서 내보내기를 활용했고요. 프로퀘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버튼을 활용했어요. 자, 이제 불필요한 창은 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KOAJ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픈 액세스 저널, 국내에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을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주소는 채팅창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연구 그 PDF 파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PDF 파일이 없으시면 제가 드린 링크에서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PDF 다운로드가 있어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레프웍스로 돌아올게요. 레프웍스 상단에 보시면 더하기하고 추가 버튼이 있어요.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추가. 클릭하시면 여기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방금 받으신 PDF 파일로 레퍼런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추가해서 파일 업로드. 물론 처음에 이거를 따라오실 때에는 방금 못 클릭했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리카이즈 페이지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리카이즈 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제가 이제 이 교육 내용별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예시에서 리스 페이지, 구글 스칼라 페이지 다 예시를 제가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쭉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직접 이제 하실 때에는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면 그 페이지에 제가 영상 자료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 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PDF 파일을 올리면 얘가 열심히 이제 또 PDF 파일을 통해서 추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집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폴더 안에서 이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런 논문들이 있죠. 이제 제가 참고문화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중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중복을 한번 걸러주겠습니다. 일정 폴더 안에서 페이지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요. 레프웍스 도구에 보시면 중복 찾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는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클릭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빠듯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자료, 영상하고 이런 내용들 잘 정리된 자료 다시 안내 드릴 거니까요. 조금 이제 놓치시는 부분 있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중복, 이제 내가 걸러낼 때 어떤 거를 남길지, 또 얼마나 일치해야 되는지를 고르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 그대로 두고 그냥 중복 찾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이제 얘가 중복을 걸러내기가 완료되면은 여기 프로세스 완료 결과 보기라는 이렇게 초록색 아이콘이 사이드바 메뉴에 뜹니다.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 중에 중복된 논문을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중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조사 하시다가 또 이제 어제 내가 괜찮은 논문이다 저장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뒤에 내가 또 저장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복된 논문은 삭제를 누를게요.
모든 중복을 휴지통으로 이동. 자, 중복된 걸 걸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서지 정보를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서지 정보라 하면 여기에 나오는 저자 정보, 논문 정보, 이제 출판 연도 정보, 이런 정보를 말합니다. 자, 이제 간략 정보라고 지금 목록 형식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 정보에서 제가 이제 참고 문헌 양식이라는 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인다는 APA하고 숫자 6을 넣고 APA 6 에디션으로 지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목록 형식을 참고문헌 양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까 PDF 파일에서도 가져와 봤고요. 이제 리카이즈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가져오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구글 스칼라나 검색 엔진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서지 정보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세세하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이제 자료를 찾아주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참고문헌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 서지 정보가 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고문헌 양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채워둬야 되는 정보는 지금 이제 각각의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필 아이콘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빠져있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이나 혹은 이 학술지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보시고 이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정보, 후정보. 만약에 제가 이게 권정보가 제가 이제 뭐 10권이라고 돼 있어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저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권정보에 대한 노란 알림이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출처를 작성하시기 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성했는데 이제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정보 없어요. 그럼 이제 빈칸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나시면은 이제 다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워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워드 파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 워드 파일을 일단 켜고 또 화면 공유를 워드로 또 해줘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워드 파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켜주시면 됩니다. 워드뿐만이 아니라 구글 독스 한글 버전도 있고요. 한글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드릴 리카이즈 페이지에 가시면은 한글 버전에 대한 안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RCM 워드는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실 때 출처 정보 여기 안에 나오는 내주와 참고문헌 리스트를 한 번을 정리해주는 기능이고요. 오늘은 워드 2016 이상 버전에서 제공되는 RCM 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버전은 제가 이제 영상 자료 조금 이따가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RCM 워드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워드 파일을 열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파일 홈 삽입이 있죠? 삽입을 클릭하시면 가운데에 추가 기능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토어라고 되어 있네요. 예전 명칭이 이제 스토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프웍스를 검색할게요. REF WORKS 검색하시면 이렇게 레프웍스 사이테이션 매니저 줄여서 RCM 이렇게 부르는 애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누르면은 이제 몇 초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메뉴에 RCM이라고 이렇게 생깁니다. 레프웍스 사이테이션 매니저예요. 얘를 처음에 패널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레프웍스에서 계정 생성하신 거, 그 이제 계정 정보를 토대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RCM을 켰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용구를 넣어야 됩니다. 아까 내주 말씀드렸죠. 논문 안에서 자, 요거는 다른 논문에서 빌려온 내용이에요. 인용한 겁니다. 라는 거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주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내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 삽입을 해야 되는 영역에다 커서를 놓고 이제 인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서지 정보 편집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잠시 인용 스타일, 여러분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스타일로 조금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줄을 넣으니까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참고 문헌도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얘의 순서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제 RCM이 정리를 알아서 해준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넣을 때는 커서를 다시 놓고 두 개의 논문을 넣어볼까요? 논문을 두 개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용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논문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용 삽입했는데 아래에 리스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줄 3개짜리 메뉴에서 참고 문헌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이제 4줄을 넣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다가 제가 영어로 된 논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인용. 총 4개의 논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래 보니까 4개의 리스트가 생겼죠. 제가 이 내용을 작성하다가 글의 맥락상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좀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만 옮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용구도 옮겨줘야 됩니다. 자, 커서 아까 이제 4줄을 삽입한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테이션 하고 이런 게 생기죠. 이런 이 말풍선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제 앞으로 갖다 주면은 근데 이게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논문 아까 영어 논문이었죠? 아직 아래에 있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자, 이제 ICM 패널에서 줄 3개짜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새로 고침 메뉴가 있어요.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정리가 다시 됐고요. 아래에 있는 리스트도 아까 영어 논문이 4번이었는데 무사히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스타일을 또 변경해 볼게요. 줄 3개짜리 메뉴에서 인용 스타일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학술지 그럼 전어로 땡땡땡 그럼 이제 특정 학술지 스타일로 고른 다음에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얘는 또 이제 위첨자로 들어가 있네요. 레퍼런스 리스트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또 다른 스타일로 변경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PA 스타일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지금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리스트도 조금 양식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인용 스타일을 적용하고 이제 내주와 참고문헌 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능 RCM 워드 설명드렸습니다. RCM 워드를 통해서 삽입한 이제 내주와 참고문헌 리스트는 이제 삭제를 하실 때에도 아까 내주 삽입한 영역 있죠? 거기다 커서 갖다 대시면 인용 전체 삭제가 이렇게 패널에 표시됩니다. 삭제. 마찬가지로 쭉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위아래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주 영역에다 커서를 두시고 인용 전체 삭제를 눌러주셔야지 위아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RCM 워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Q&A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쭉쭉쭉쭉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링크 정보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게 웹브라우저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크롬으로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을 많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에서 팝업 창을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엣지인가요? 엣지 화면에서? 네. 제가 잠시 또 엣지를 또 켜야겠네요. 자, 잠시 대기를 주시고요. 이렇게, 팝업이 차단된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단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뉴레폭스 리카이즈 페이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링크는 지금 도서관 선생님이 올려주셨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링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용하실 때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뉴레폭스에 관련된 교육 영상하고 자료를 보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자, 이제 대학원생 이상 연구자분들은 연구자를 위한 레폭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재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판 아이콘이 있어요. 시작 옆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챕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놓치신 부분 복습하실 때 아니면 오늘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 안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RCM 한글 버전에 대한 설명 영상의 제목에 한글이라고 써 있으면 이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챕터를 확인하시면 이 안에 RCM 한글 활용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안 보셔도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부분 재생하고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무한정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 지금 제가 뉴랩벅스 리가이즈 페이지 드렸으니까요. 이 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교육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질문은 없는 관계로 저 교육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제가 검색에 대한 내용과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 1시간 반 안에 너무 많은 거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활용하시면서 이제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